오사카에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세계 금융의 변방이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지점세계로 출발한 신생은행 신한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은행 설립이 1982년도인데 이듬해인 1983년도에 오사카에 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소의 경우에는 금융정보 수집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점 승격을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 금융당국이 워낙 깐깐하고 보수적이어서 1986년도에 오사카 지점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지점은 개점일 하루에만 무려 예수금 439억 엔, 우리 돈 2,2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오사카 지점의 개소는 단순한 해외 네트워크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땅에서 은행 계좌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제일동포들의 염원이 그 뿌리가 되어 탄생한 신한의 가슴 벅찬 응답이었습니다. 제일동포들의 눈물과 땀이 서린 땅에 다시 선 창업주의 감회도 남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무량이었습니다. 저희들 제일동포가 진짜 자기들이 자본을 내서 만든 은행 다시 이 일본 땅 오사카에서 오늘 개점하게 되십니다. 제 가슴 속에는 무언가 정말로 그 과거를 회고해볼 때 감개무량하고. 이후 신한은행은 오사카 지점의 성공을 원동력 삼아 공격적으로 해외 영업망 확보에 나섰고 창립 10년 만에 뉴욕, 런던, 홍콩 등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내 지점 3개로 출발한 신한은행이 창립 10년 만에 전 세계 금융 허브를 잇는 독자적인 글로벌 라인을 구축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자국 시장에만 안주하던 때 IMF 외환위기라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한의 뿌리가 과연 세계 무대에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그 행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철강 모두 대한민국 수출의 1등 공신들입니다. 우리에게 수출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공장과 손에 잡히는 제품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금융은 수출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 중심지로서 경제 규모가 크고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어 기회의 땅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본력과 선진 금융기술을 앞세운 외국계 은행들이 대거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시절은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홍콩 상하이은행, HSBC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개인금융 업무를 철수시킵니다. 국내에 있는 11개 지점 가운데 10개 지점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이 파격적 몸집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영업점의 80%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당당히 깃발을 꽂았던 세계 최대 은행들이 한국 리테일 시장에서 물러난 겁니다. 금융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나라의 법률과 규제, 국민들의 오랜 문화적 관습까지 고려해야 하는 금융 수출. 가장 중요한 건 현지인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객들의 예금 입출금과 대출만으로 진정한 금융 수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와 기술로 만든 금융 상품을 통해 현지인들의 금융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신한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
그 꿈을 위해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점을 편입해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점과 현지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 범위입니다. 지점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만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현지 법인은 현지인과 현지 법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영업망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본격적인 리테일 금융을 실현하려면 현지 법인 설립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은행은 약 131개에 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본은 외국계 은행이 뚫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험지 중 한 곳입니다. 2008년 3월 일본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TF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은 자본의 투명성부터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현미경을 들이대듯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외국계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일본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만나주질 않으니까 일의 진척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158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매각 협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원화 가치가 폭락했고 한국은행들의 위기설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일본 시티은행이 돈 세탁과 조직범죄 거래를 감시할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맞은 상황. 외국계 은행에 대한 일본 금융당국의 불신은 높아졌고 심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일본 금융당국은 현지 법인은 물론 신한금융그룹의 신뢰도와 안정성까지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한의 끈질긴 집념에 마침내 철옹성 같던 일본 금융시장의 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2009년 9월 14일 일본 현지법인 SBJ은행이 출범했습니다. 일본 금융사상 역사상 두 번째로 탄생한 외국계 은행이었습니다. 당시 TF팀을 진두지휘했던 진옥동 회장에게도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40년 동안 내가 그 순간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고 아마 자서전을 쓰면 그쪽에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것 같다라고 하는 국면 딱 한 장면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당시 나흥찬 회장님한테 계속 설득하면서 일본의 은행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너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안에 라이선스를 못 받으면 예. 우리는 현해탄에 다 빠져 죽어요. 그랬는데 1년 만에 성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받았을 그 스트레스는 엄청 컸겠구나.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이제서 드는 것 같아요. 이제서. SBJ은행이 던진 첫 승부수는 당시 일본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고금리 정기예금이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 시장에서 파격적인 고금리 전략은 현지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009年の9月に開業しまして、開業記念預金というのをやりました。これキャッチフレーズとしては銀行は金利だということで、当時他の銀行がつけていないような金利、期間5年でですね 2% という金利で募集をしました。
1月2月でもう2000億円程度の預金が集まりました。で当時支店にはですねお客様たくさん来られました。 2015년 일본 시티은행의 리테일 부분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현재 일본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리테일 영업을 하는 외국계 은행은 SBJ은행이 유일합니다. 출범 당시 2,300억 원이었던 자산 규모는 현재 16조 500억 원을 넘어서며 경이로운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은행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SBJ은행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수적인 일본 금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현지화였습니다. SBJ은행은 출범 초기부터 창구 직원과 지점장은 물론 임원진까지 직원의 90% 이상을 현지인으로 채웠습니다. 日本のスタッフで日本の運営をするというのが基本スタンスですし、日本でですね、生まれ育った生活している人たちがですね、どういったマーケットでどういう商売を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いうことが最も大事で、それを親銀行もですね、支援しているという形だと思いますね。はい。 기업 고객은 한국식 영업 모델인 릴레이션십 매니저, 즉 RM 제도를 도입해 공략했습니다. 고객을 기다리는 대신 영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니즈를 파악하는 밀착 영업, 여기에 빠른 의사결정으로 맞춤형 솔루션까지 신속하게 제공하자 굳게 닫혀있던 현지 기업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まだ会社ができたばっかりの頃ですね。不動産会社なかなか創業期お金が借りれるってことは難しいことなんですけども、どこかお金を貸していただけるところがないかと探している中、ある方からご紹介をいただいて、新阪銀行さん SBJ 銀行さんとお会いしました。やはり機動力と実行力と人間力が、我々が今お付き合い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70個の銀行の中でも一番じゃないかなと。 신한은 일본의 대형 은행들이 외면하던 틈새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임대 목적의 주택 대출 문턱이 유독 높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 주택론을 출시한 것입니다. 동경에 워낙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부동산이 굉장히 조금 활성화되겠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투자형 모기지론이라는 주택론을 상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SBJ의 운영의 하나의 그 엑싯 구조가 된 거죠. 출범 초기부터 비대면 채널을 강화한 것도 SBJ은행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우편으로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메일 오더를 도입해 전국의 고객을 끌어모았고, 일본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디지털 전문 IT 자회사인 SBJ DNX를 설립하고 디지털 뱅킹 시스템을 수출하며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첫 성과로 도쿄 키라보시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유에이뱅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한의 디지털 ICT 경쟁력을 살려서 더 많은 일본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SBJ은행은 보수적인 일본계 은행들과 달랐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교율화했고, 현장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시작한 디지털 대전환은 금융 수출을 넘어 신한이 글로벌 금융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여정, 신한의 다음 무대는 베트남입니다. 호치민의 떤선엿 공항.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신한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외국계 은행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한. 그 역사는 무려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트남 최대의 산업단지인 동나이성. 이곳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그 출발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성화되었고 신한은행은 그 이듬해인 1993년에 호치민의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한국계 은행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1986년 개방과 개혁을 모토로 내건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7.5%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신흥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6년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금융개방이 시작됐고 신한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신한은행은 2009년에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때가 베트남 정부가 최초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은행 설립 라이선스를 허용한 시점입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의 경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09년 10월 한국계 금융회사 최초의 현지법인 신한베트남은행이 출범합니다. 또 2011년에는 과거 조은행이 현지 합작법인으로 운영하던 신한비나은행과의 전격적인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신한베트남은행에 2017년 또 한 번의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호주 최대 은행 중 하나인 ANG은행이 리테일 부문에서 철수하면서 신한이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외국계 은행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특별한 전환점이 필요했고 리테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ANZ은행의 리테일 부문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ANZ은행은 고자산 고객 대상의 PWN 사업과 소액 신용대출 사업 등 리테일 사업 기반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후 신한베트남은행의 리테일 부문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16년 2억 2천만 달러였던 리테일 대출 잔액은 2025년 33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며 무려 15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일본의 높은 장벽마저 무너뜨렸던 신한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신한베트남은행 본점, 한국계 은행임에도 이곳에는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곳을 이끌어가는 주역은 바로 베트남 현지 직원들입니다. 현재 지점 56개에 임직원이 2,500명 정도 되는데 98%가 현지 직원입니다.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은행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 훌륭한 현지 직원들을 통해 현지 고객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을 위한 은행, 고객의 99%도 현지인입니다. Trước đây mình có sử dụng một vài các ngân hàng quốc tế khá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ể chuyển tiền cho con trai, nhưng mà dịch vụ có lúc thì không thành công và mình phải cung cấp rất nhiều các cái yếu tố và giấy tờ mà rất là nhiêu khê, phức tạp. Thế mình được một người bạn giới thiệu đến Shinhan để sử dụng dịch vụ này thì ngay từ lần đầu tiên dịch vụ rất là nhanh chóng. Mình thấy cái điểm khác biệt lớn nhất là các bạn rất là tử tế, chăm sóc khách hàng rất là tốt và rất là thân thiện. Và bất kỳ khi nào mình có thắc mắc hay là cần gì giúp đỡ thì các bạn đều làm việc rất là nhiệt tình. Các bạn đều giúp đỡ tụi mình rất là nhiệt tình. 베트남에서는 기업 고객은 물론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리테일 영업에도 신한의 RM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Dạ, con chào cô Hà. Xin chào quý khách. Dạ, con Vũ bên Shinhan. Cô qua bên điện thoại là cô có nhu cầu vay đấy. Thì hôm nay con qua đây con gặp cô. Cái địa điểm ở chỗ Võ Nguyên Giáp này thì mình còn địa điểm nào nữa hả cô Hà? Chúng là có nhiều dự định từ cái như thế là có một cái từ năm á là mới hoàn thành cách đây 10 tháng. Nhưng mà trong cái thời gian mình đâu có giống như mình bổ sung thêm. 현장으로 찾아가 고객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 신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Cô cũng có giao dịch rất là nhiều ngân hàng rồi trên thành phố này. Nhưng mà cô thấy được là
ngân hàng Sinh Hán á, là có những cái khoản vay tốt, với là có những cái em mà nhân viên á, rất là giỏi, rất là hỗ trợ rồi tư vấn cho cô, cho nên cô chọn ngân hàng Sinh Hán. Đối với một khách hàng vay cũng như có nhu cầu về thiết kế tài chính thì sự nhanh chóng và chuẩn xác là một trong những nhu cầu mà mình có thể mang lại giá trị khác biệt so với những một chuyên viên quan hệ khách hàng khác. Bên cạnh đó thì đối với những cái giải pháp tài chính vượt trội của ngân hàng Sinhanbank thì em tin chắc rằng là việc gặp trực tiếp sẽ giúp cho khách hàng hiểu rõ hơn về định vị vượt trội của ngân hàng cũng như là mang lại những cái giá trị cấp thiết tốt nhất cho khách hàng, giải quyết được những bài toán về tài chính của khách hàng. RM을 통한 생활 밀착형 영업은 이제 리테일을 넘어 삶의 전 영역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등 5개의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가 함께 진출해 신한만의 종합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계열사가 동반 진출했다는 외형적 결합을 넘어서 베트남 고객들에게 원신한이라는 금융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행의 탄탄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계열사의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를 통해서 향후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신한의 집념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신한 카자흐스탄 은행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현지 법인입니다. 설립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러시아를 이탈한 기업 자금들이 신한의 문을 두드리면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업과 또 이익을 신장시킨 그 노하우랄까요? 어떤 영업 전략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 머물렀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저희 신한 카자흐스탄 법인이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 어려운 국면을 겪었고 저희 법인 역시 성장 정체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저희 내부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져온 리스크 관리 역량,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본점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지 43년, 해외 금융 영토를 향한 신한의 끝없는 도전은 이제 전 세계 20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로 완성됐습니다. 올해로 은행 창립 기준으로 44주년이죠. 그렇죠. 44주년. 44주년인데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그 측면에서 2026년도 오늘에 있어서 우리 신한금융 가족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속 가능한 측면이기도 하고 또 금융회사의 어떤 본질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신한은행이라면 안심할 수 있다. 자기의 자산을 맡기는 거니까요. 신한은행이 하는 거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것 자체를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된다면 100년, 200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재무적으로 1등을 한다고 해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적인 1등은 사실은 그때그때의 성과의 평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가 쌓이고 고객과의 관계가 신뢰로 맺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100년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바로 또 인류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년 전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던 341명의 창립주주의 약속은 신한의 단단한 뿌리가 됐습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그 뿌리는 마침내 대한민국 금융의 거목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숫자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1등이 아닌 인류, 오직 고객과 사회의 신뢰로 완성되는 인류 금융을 위한 신한의 발걸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